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서예, 사진, 민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연으로 가득했던 2025 시민예술 한마당 소개합니다. 춘천시 효자동 몸짓극장,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유난히 분주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2025 시민예술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춘천플루 낭상부리라고 실버 오케스트라 춘천 사업유농업 구조는 강원일보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시민들의 예술적 재능을 공유하는 자리, 춘천의 생활문화 동호회가 모여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주민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공연 연습을 했는데 어디 가든지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시민들이 즐겁고 이 즐거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작했고, 이게 금년에 시작해서 연말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시민들이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취미로 배우고 익힌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인데요. 시작하기도 전에 연습이 한창입니다. 네, 저희는 춘천플루 낭상부리라고 춘천에서 1997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공연 연습 공간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31명인데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매주 연습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플룻을 보시는 그냥 일반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예요. 그럼 원래 직업이 저는 간호사입니다. 공연할 때는 좀 무대에 쓴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떨리기도 하지만 이 떨림도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해왔던 실력은 물론이고 다른 팀과의 협연 무대도 펼쳐졌는데요. 실전 같은 리허설로 무대에 적응도 하고 완벽한 무대를 위해 마지막까지 점검 또 점검. 진짜 혼자서 마지막에 따뜻 거기는 안 보면 안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어린이 합창단, 율동까지 맞춰보고 얼굴 표정까지. 오늘 좀 더 표정 밝게. 거기만 보여. 우리들만의 그런 취미 활동이 아니라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노래할 수 있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민 예술 한마당에서 오프닝 무대를 맡았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안 떨려요. 자신 있어요? 네. 공연 준비로 분주한 몸짓 극장 바로 옆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서예, 회화, 각종 미술 작품과 사진까지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춘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 회원들의 작품, 전문 작가 못지않게 수준 높은 작품들입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또 이런 공간 만들어서 기획 전시회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좀 유익한 것으로 좀 생각되고 그러네요. 춘천 시민이면 누구든지 가까운 동사무소나 평생학습관 또 우리 재단을 통해서 생활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문을 연 2025 시민예술 한마당. 정말 떨지도 않고 잘 부르네요. 듣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힐링이 되는 노랫소리.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5 시민예술 한마당 행사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춘천 실버 오케스트라와 강원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 연륜과 내공이 느껴지는 무대인데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아름다운 플룻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춘천 플룻 앙상블의 연주, 그리고 드럼과 함께 리듬감이 넘치는 춘천 베르트 플룻 앙상블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연습하시면서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같이 우리 동호 단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감사하죠.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많았으면 좋겠는데 무대도 춘천에 사실 관객 동원도 많이 홍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우리가락, 꽹과리와 북소리에 저절로 어깨가 덩실거리는데요. 춘천 사암리 농악보존회의 무대.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익숙한 멜로디, 어린 꼬마 관객들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춘천 색소폰 앙상블의 무대입니다. 중후한 음색의 첼로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 이제 첼로 앙상블의 공연까지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팀명에 콰이어가 들어갑니다. 합창단이란 뜻이죠. 합창 단원분들이 지금 무대를 꽉 채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소리로 저희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계획인데요. 춘천 챔버 콰이어의 공연.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합창단인데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인기 만점. 활력소가 되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그리고 북을 치니까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같이 언니들하고 모이는 것도 즐겁고 좋아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각자 공연하고 성과 보고해라 그래도 다른 팀의 모습은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야, 정말 다른 팀 저렇게 멋있게 잘하는구나 이런 거 직접 보고 느끼니까 굉장히 오늘 같은 행사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서 지역 문화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캘리그라피를 그려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춘천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에서 펼쳐진 시민예술 한마당. 바쁜 일상 중에도 문화예술 속에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원주에 가면 무엇이 있나
치약산도 있고 가명도 있고 피디님 석경인도 있고. 아 피디님 웬일이야 사진 좀 집어넣지 마세요 웬일이에요 그래도 리포터를 아끼는 마음은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원주에 가면은요 요게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 딱 올라가면은요 울렁울렁 내는 가슴 안고 헤이 출렁출렁 내는 가슴 안고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촬영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곳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출발 피디님 벌써 심장 뛰는 소리 들리시죠 아슬아슬 짜릿짜릿 대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스릴 도파민 뿜뿜하는 그곳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떠나볼까요? 렛츠고! 성강의 푸른 강물과 기암괴석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 원주 간영 관광지에 위치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광경이 실화입니까? 어머! 원주에도 드디어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유후!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마지막 주자! 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좋은 건 함께 해야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원주시 문화관광과 장성미 과장님. 저 오늘 너무 신나는 소식 듣고 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원주가 맞잖아요. 맞습니다. 소금산 앞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타도 되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약간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케이블카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야, 올라가가지고 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올라가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래에서 망설이셨던 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준 요 케이블카. 네. 그러면은 과장님 네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타셔야죠. 그쵸, 네. 가실까요?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간영 관광지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야, 출발했습니다. 다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마지막 퍼즐. 활용점정 케이블카. 진짜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지금 케빈이 22개인데 22개가 초당 3m/s로 운행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6분 정도면 상부 탑승장에 저희가 도착을 합니다. 야. 저 위에 가시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정말 전망 좋은 곳이 너무 많거든요. 야. 예. 피디님, 아니 여기 뭐 지금 찍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너무 촬영을 그냥 가만히 한 쪽이 아닙니다. 아니 저기 피디님 여기 건너오셔가지고 찍고 이렇게 하실 카메라만 이렇게 돌리고 왜 오늘따라 이렇게 평소답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PD의 고소공포증 이슈는 잠시 뒤로 하고 안녕하세요. 케이블카의 매력을 만끽해 보는데요. 하늘이 나는 짜릿한 소리가 함께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360도 파노라마 전경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짜라라라. 하늘과 가장 가까이에 제가 와 있는 듯한 이런 풍경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디님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어떡하죠? 출렁다리를 건너야 네. 해설사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피디님 아까 보니까 제작진 보호 차원에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기암절벽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출렁다리.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다리 아래로 소금산의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하나, 둘, 셋. 100m 상공에서 즐기는 스릴과 낭만. 와, 출렁거린다! 어떡해! 그렇게 짜릿함을 만끽하던 순간 뭔가 허전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피디님 너무 근데 엉거주춤하게 지금 걸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양안모 해설사님과 함께 소금산 그랜드밸리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청명한
날씨는 사실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왜 소금산인지. 그렇죠. 여기는 작은 금강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주시에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체험들 때문에 거기에 감명을 받고서 소문을 듣고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오늘 네. 저희가 갈 곳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요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노약자들도 많이 가고 장애자들도 많이 오고. 예. 자, 피디님도 화이팅 하셔야 돼요. 자, 피디님도 손 모아주세요. 자, 피디님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데크 산책로를 따라 시험시험 걸으면서 소금산의 풍경을 눈에 담다 보니 두둥 절벽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잔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출렁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울렁대는 마음을 건너야 되는 저기 보니까는요, 야 이거 길이가 아찔하다. 여기다 한번 파이팅 넘치게 건너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살짝 뒤돌아봤는데 네, 경치가 진짜 기가 막힌데 네. 여기 언제 와야지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마 우리 하루 중에는 오후에 오늘처럼 이렇게 뿌연한 게 또 없을 거고 아주 맑고 깨끗한 청아한 날씨가 풍경을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여기에 노을 진 풍경은 정말로 감동입니다. 야. 문화해설사님 추천. 노을 지는 풍경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금잔도를 걸어보는데요. 산 정상부 아래에 벼랑을 끼고 도는 아찔한 잔도를 걷다 보면 소금산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야 이거 지금 바람에 제가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선생님 여기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높이는 150m의 스카이타워에 원주 시민의 손바닥에 올라 있다. 여기서 저 경기도 서울 쪽이 보이는데 양평군의 양동면. 그리고 요 산이 경계가 여주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개 때문에 보이질 않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충주시나 제천시가 보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마주하니 소금산 삼행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죠?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소리를 들어봐라. 금. 금시 새로운 마음이 펼쳐질 것이다. 산. 산이 주는 이 광경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의 시가 탔던 삼행시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울렁다리를 건너보는데요. 야, 여러분, 이 바닥에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유리통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투명한 바닥으로 아찔함이 2배, 길이도 출렁다리의 2배에 달합니다. 야, 진짜 여기 오면은 원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멀리는 저 케이블카도 다니고.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케이블카까지 비로소 완성된 큰 그림. 원주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다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생각해보고 앞일을 갖다 생각해보는 그런 희망의 달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요. 이젠 다 내 어려운 것을 다 건넜구나. 자연과 마주하면은 자연이 인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랜드밸리 코스가 진짜 인생 같아요. 구비구비한 것도 있고 출렁출렁거리는 느낌도 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편안한 데크길도 있고. 야. 아찔한 모험과 아름다운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 한층 더 핫해지고 힙해진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놀러오세요. 관광의 빛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관광의 최대한 맛을 잘 내는 곳이다. 원주의 관광의 맛, 원주의 관광의 빛, 빛과 소금입니다.
강릉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 생태와 인간의 공존을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바로 충돌과 얽힘전. 충돌은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야생 조류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얽힘은 버려진 낚싯줄에 의해서 얽혀서 피해를 당하는 야생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해 우리나라에서 투명 유리창을 하늘로 착각해 부딪혀 죽는 새의 수는 무려 800만 마리. 어떡해. 참새도 아니야. 어떡해. 지금 부딪혔나 봐. 어떡해. 아, 어떡해. 얘 어떡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느낀 모습과 감정을 예술로 표현해 전달하는 그들을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명주예술마당. 그림부터 독특한 조형물까지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신 작가님들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동물권 음악을 연주하시는 작곡가님도 계시고 스트링 아트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그리고 조형물을 제작하시는 설치 작가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인 만큼 표현 방법도 무척 다채로운데요. 우리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전시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3가지 작품을 연작으로 그렸는데 첫 번째는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은 새들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죽은 사체들을 보면서 이 새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깃털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아주 다양한 색감들을 가진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깃털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그 흔적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사실 그 유리창에 쓸쓸하게 붙어 있었던 그 깃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사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죽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죽은 사체들의 새들의 사진을 굉장히 자세히 좀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수십 마리의 조류들의 사체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기억을 나를 찾아줘 꿈이라는 작품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울퉁불퉁 거친 면 위에 바위 영상을 띄워줬는데요. 감미로운 음악까지 흘러나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고대에서부터 용암으로 이제 막 흘러서 그 돌들이 굳어서 좀 뭔가 묘한 형태의 돌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그 돌 위에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 돌 사이에 쓰레기가 되게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됐고 좀 신기한 돌이 있는 데마다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신에 얽힌 당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조금 흥미로워서 당신화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게 되었고 거기에 얽힌 스토리를 바탕으로 영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인희 씨는 예술가면서 예술 심리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예술 심리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연 현상 속에서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풍경 이미지인 것 같지만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돌들조차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용암이 흐른 흔적들, 그다음에 전리들,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랑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모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과 조금 닮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발견했었습니다. 그림과 영상 등 다양한 소재가 돋보이는 작품들. 그중 조금 더 낯선 작품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라면 바로 QR코드가 있다는 것. 음악을 하면서 공연은 일회성이잖아요. 시각 전시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또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전시의 개념이 음악엔 없다 보니까 QR코드, 제가 만든 곡을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 QR을 전시를 하거든요. 여기에 전시된 곡 중에 특히 그 야간 비행이라는 곡은 제가 밤바다를 그때 혼자 갔었는데 갈매기가 너무 평화롭게 그 깜깜한 밤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평화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새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곡이 야간 비행이에요.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고 나면 감상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제각각이듯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좀 간단하게라도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또 보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되게 좋은 영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건 또 뭘까요?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보이는데요. 프레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그려 탄생한 작품이랍니다. 저도 이제 이번 전시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새들이 이제 주는 느낌들은 되게 좀 역동적이잖아요. 역동적인 새들이 점차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메시지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음벽들은 새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투명해서 그냥 하늘인 줄 알고 날아다니다가 부딪혀서 죽어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운유적으로 인류가 처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주라는 공간으로 나갔을 때 이러한 똑같은 현상을 겪으면은 우리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강중섭 씨는 화가이자 작곡가로 폭넓은 예술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과 얽힘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네요. 실제적으로 사체를 직접적으로 보니까 이게 방금까지도 날아다니던 새들이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사체를 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 느껴져서 이게 되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느껴졌던 것들을 좀 작품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곡가, 심리치료사, 시각예술가, 생태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소중한 자리. 이들의 생각이나 감각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누구보다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저의 음악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계속 질문들을 던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될까? 뭔가 다른 또 생명들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저는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이지만 우리가 한번 작업을 본 다음에 다시 관객의 눈으로 재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릉 전시회가 열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술 공간에서도 초청을 해주셔서 3월 초에 저희가 서울에서도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평화롭게 세상을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거침없이 전진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그날까지 이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열 명의 사람이 있다면 10개의 생각이 존재하는 법.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매체도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 또한 천차만별인데요. 그만큼 공통의 생각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경북 상주에서는 1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 의견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굳건한 의지가 담긴 현장 속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과거 영남의 행정, 사법, 군사의 중심지였던 경북 상주.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곳이니만큼 이 지역에는 고려 성종 11년부터 향교가 들어섰는데요. 그 규모 또한 상당했다고 합니다. 향교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공자님을 위시한 선현들의 제사와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예부터 지역의 교육과 중요한 제사를 지내던 향교. 지역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꼭 향교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향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소 봉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한 유생들이 전체 도복을 갈아입고 과거 조선시대의 행사처럼 재연에 임하려고 합니다. 지역 유림들은 물론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번 상주 만인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만인소 봉소 행사로 상주 만인소를 알리고 보내는 모습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도 증가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만인소 상소문에 담아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어떤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은다는 건 과거나 현재 어느 시대건 힘들긴 매 한 가지인데요. 특히 군신 관계가 뚜렷했던 조선시대에서는 유생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만인소는 일반적으로 왕에게 올리는 상소인데요. 이 상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연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도 연명할 수 있고 1000명도 연명할 수가 있는데요. 10,000명 이상의 연명한 상소를 우리가 만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만인소는 총 7차례. 그중 최초의 만인소는 정조 16년 영남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소문은 후에 영남 만인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수합하고 그리고 그 여론들을 하나로 정리해가는 어떤 그 민주주의적 절차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후로 이렇게 상소 내용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상소 내용에 대해서 연명을 하게 되고요. 수결까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게 우리가 그 만인소 운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뜻을 모은다는 건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발현. 오늘 이 자리는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지역별, 단체별 결의대, 범시민 서명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상주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 이 서명이 모여 만들어진 상주 만인소는 170m가 넘는데요. 상주 만인소가 잘 전달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주 시민의 뜻을 담아 소를 낭독하겠습니다. 소수는 소를 대표하는 그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겠고 독소는 소를 낭독하는 그런 역할을 짐제는 사회를 해서 의식을 진행을 하고 봉소 집사들은 올라가서 소를 봉하고 또 배소 집사들은 소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대표자는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단상에 올라 봉양을 하는데요. 과거 만인소는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자리니만큼 지금도 그때 의식을 이어받아 절을 올리며 정성을 다합니다. 현대에 와서 대구는 삼남 국토 방위의 거점으로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주가 그 역할을 물려받으려 하니 이 또한 역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상주시장에 1781명이 올립니다. 상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만인소. 10,000명의 서명이 담긴 문서다 보니 정리하는 손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정성은 만인소를 담을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붉은 보자기로 싸고 또 황색 보자기로 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담겨있기 때문에 꼭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황색 보자기로 싸게 됩니다.
귀한 의견을 담아 먼 길을 보내는 자리, 가는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사람들이 기원하는데요. 그 모든 걸 안고 떠나는 상주 만인소의 뒷모습, 맑은 날씨처럼 배웅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이 이루어져서 나라와 대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의지를 담아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만인소.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작지만 큰 걸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인소가 지역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리포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2025년도 벌써 3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해 새로운 결심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의 결심은 이 다른 많은 흡연자분들이 그렇듯이 올해도 이 금연인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금연 도전기 여러분들 함께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꼭 금연할 거야. 신년 결심을 이어가는 이맘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점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작하는 약속의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원주시 일산동, 신년 결심을 이어가기 위해 찾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강원 금연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왠지 익숙한 분위기 같다 했더니 바로 2년 전 굳은 각오로 금연을 위해 찾아왔던 곳인데요. 사실상 금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완벽한 금연에는 실패한 상태. 이번에는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다시 검사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네,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어때 검사 결과가? 일단은 누워서 진행하신 동맥경화 검사를 보시자면은 네네. 여기 900이라고 써 있는 곳이 하얀 쪽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혈관이 유연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경직도를 보면은 약간 단단한 정도에 지금 걸려 계시고 나이대에 비해서 살짝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연을 좀 잘 해주시고는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쟀을 때는 여기 회색 부분 이쪽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쟀을 때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살짝 좋아지셨는데 금연을 하셔서 유지했을 때는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때 다녀간 이후로 네. 금연을 시도는 했는데 그래서 담배를 좀 줄이긴 줄였는데 이게 끊는 거는 또 쉽지 않아서. 맞습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전문기관 강원 금연지원센터에서는 도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단기 금연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연이지만 단번에 끊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이들을 위해 진행 중인 금연 캠프. 나는 안 끊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다가 야 펴 이러면서 그냥 피게 되는 거. 일단 솔직히 의사들이 앞으로 환경 조절해 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맨날 뭐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거기 하시 왔는데 얘기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날 2기의 2일차 강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강의였는데요. 자, 우리 또 선생님의 명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지금 들어봤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담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흡연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또 금연을 하면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흡연을 하시면요, 우선적으로 이게 기간에 따라 가지고 좋아지는 게 좀 달라집니다. 우선 하루만 금연을 하셔도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요. 두통이라든지 머리가 조금씩 맑으시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2주만 하셔도 숨 차던 게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이상을 하시게 되면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그 위험도 자체가 일반인과 거의 점점 좀 동일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금연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도 되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완벽한 금연은 아니지만 담배를 좀 금연을 위해서 많이 줄여봤는데 아까 전에 일산화탄소 측정 한 번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네. 강원 금연지원센터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 저 같은 흡연자분들이 사실 이 혼자서 금연하시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금연 캠프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금연 캠프는 이제 금연 이후에 가장 금단 증상이 중증에 달하는 3일에서 5일 정도 시기에 집중적인 이제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각적인 각도로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만큼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서요. 일반 금연 시도자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50%에서 60%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연 캠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는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금연 캠프가 진행 중인 구룡사로 향했는데요. 두 번째는 아마도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네, 좀 이유를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각자의 이유로 금연 캠프를 참가한 분들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참가하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2일차인 이날 흡연과 금연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고 천연 아로마 인센스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는데요. 만드는 동안 잡생각도 없애고 힐링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혹시 금연 캠프는 어떻게 알고 참가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부터 이제 좀 금연 욕구가 있었는데, 그 원주 보건소에 연락을 하니까 그 금연 학교가 있으면 보다 더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금연을 이렇게 쉽게 결심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왜 금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48년 동안 피웠는데. 48년이요? 네. 그런데 그 저희 둘째 딸 아이가 11년 만에 애손주를 봤어요. 11년 만에. 근데 아빠 담배 피운다고 오지 말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올해만큼은 금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는 저희 이제 방송 나가면 이제는 뭐 물러설 곳이 없으세요? 이제 말하게 못 걸어온다는데 실내는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 얼굴 들고도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딱 카메라 보고 우리 저거 외손주분이 아직 애기라서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과 지인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금연 성공했다고 결심 한마디 딱 해주세요. 가라 할아버지, 이번에는 금연 집행거 성공한다. 화이팅! 좋습니다. 네. 금연을 통한 신체 변화도 수시로 체크했는데요. 일산화탄소 체내 농도 측정도 진행했습니다. 저도 참여해봤는데요. 아니 이거 뭐야? 나 왜 올랐어? 아니 선생님 아까 2배가 됐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와서 몰래 피신 거 아니에요? 안 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도 안 폈는데. 저 진짜 몰래 피우지 않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못된 손버릇이 나오고 마는데. 아니 우리 금연 캠프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이 이제 2일차 맞으신가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뭐 견딜만 합니다. 근데 안 피우겠다고 마음을 일단 먹었으니까. 네네. 앞으로의 이 금연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과거에 이제 혼자서 담배를 참았다가 다시 피우게 된 그 실패가 있어서 이번에는 금연 보조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흡연 아직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께 조금 한마디. 담배가 사회적으로 너무 천대받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천대받는 게 싫어서 금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대받지 마세요. 그죠? 치사하잖아요. 금연은 나와의 약속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 금연. 건강한 삶을 위한 이들의 멋진 약속을 응원합니다.